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감염되면서 전교생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조사를 위해 민간합동 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익산시가 자체 특별감찰을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8월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전방위 조사로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군산 구역전 앞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른바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는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도깨비 시장 초창기에는 농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아 정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지인 전문 상인들이 시장을 점령해 정취도 사라지고 교통체증을 빚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장소와 시설을 가리지 않고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감염되면서 전교생에 대한 전수검사까지 진행됐는데요. 첫 소식 이민경 기자입니다. 군산 수성동의 한 카페입니다. 지난 10일 이곳을 방문한 고등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들과 만난 같은 학교 학생 1명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주 서울 관악구 확진자가 이곳 카페를 방문한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의 관악구 2654번 확진자와 관련된 그런 집단 감염인데요. 이분들 모두에서 일상에서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교생 검사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음성 나왔어요. 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장 잠복기가 14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감염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군산에서 최근 닷새 동안 확인된 확진자만 모두 19명. 16일 오전 0시 기준 군산의 누적 확진자는 317명, 누적 자가격리자는 629명입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군산도 수도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일상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다중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주 5명, 군산 4명, 익산과 정읍 각각 1명 등입니다. 군산 지역 확진자는 서울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경우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간호사가 돌파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익산 499명, 군산 317명 등 모두 2,502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26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입니다. 지역 발생 1,476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051명입니다. 전라북도가 공직사회의 사적 모임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위중하고 델타 변이는 감염 속도가 빠른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공무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은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내 폭염특보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폭염이 시작된 이후 오늘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수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폭염특보가 유지됐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체감 기온은 더욱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들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에만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와 80대 순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기온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온열 질환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를 놓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익산시는 자체 특별감찰을 벌입니다. 여기에 시의회는 8월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관합동조사단. 또 익산시는 자체적인 특별감찰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8월부터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조사의 핵심은 업체 과실 여부와 관리감독 부실 여부. 관리감독 부실 여부의 경우 익산시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단장과 전 하수도과장, 하수관리계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익산시는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체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 5명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복구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그렇다면 침수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현재로서는 확정된 기한이 없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입니다.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이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문가와 중앙동 주민, 자문위원, 익산시 감사위원회 등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침수 원인을 심층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감사도 착수했고 별도로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또 조사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동과 창인동 일대 상가 200여 곳에서 21억 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침수 피해.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중앙동 침수 피해 상가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생계수단의 피해를 본 주민들은 전기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장 복구를 위해 종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청소와 물품 세척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도 급증해 익산시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폐기물 5만 톤이 처리됐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처리량이며 당초 계획인 이달 말보다 2주 정도가 당겨졌습니다. 5만 톤을 처리하는데 국비 64억 원 등 모두 9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도 행정 대집행 예산으로 1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어양동에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3,000제곱미터 부지에 4층 규모로 복지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비 3억 4천만 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면 2023년 말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사업비 70억 원 규모의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정원유 익산시장의 공약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을 합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996건입니다. 전라북도와 일선시군, 도내 국회의원들이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을, 군산시는 비응항 확장 개발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하게 될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3건의 대형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2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 청년 기본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개정안과 혁신성장 펀드 조성 사업 출자금 동의안 등 3건은 부결시켰습니다.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공유우산 프로젝트를 관공서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우종삼 의원이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창호, 김경구, 설경민, 조경수, 박광일, 신영자, 김중신, 송미숙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되며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내년 본 예산까지 군산시 살림살이를 살피게 됩니다. 군산 구역전 앞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열리는 새벽 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라지기에 일명 도깨비 시장으로 불리는데요. 처음 새벽 시장은 지역민들이 소규모로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며 운영됐지만 최근 외지인들이 시장 거리를 점령하고 또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구역전 앞 새벽시장. 새벽시장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오전 8시까지 열리는 장으로 역전 종합시장 주변 도로부터 주차장 골목까지 수백 미터씩 농산물과 수산물은 물론 첨가물과 잡화까지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새벽시장은 1970년대 초부터 시민들이 오산이나 인피 등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따리에 이고 와 역 주변 노상에서 팔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시장의 형성 취지를 벗어나 외지인들이 대형 탑차에 대량으로 물건을 싣고 와 시장 거리를 점령한 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정식 운영 시간인 8시를 훌쩍 넘어서도 정리하지 않고 물건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늦은 아침까지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 정규 시장인 역전 시장과의 영업시간이 겹치게 되고 손님과 상인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 출근 시간대 시장 앞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시장 주변에 군산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이 혼잡한 시장 앞 도로를 지나서 등교해야 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불법주차돼 있고 그럴 때 조금 당혹스럽긴 하긴 하는데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저희는 데리고 다니지만 2, 3학년들은 따로 다니는데 애들이 그런 차도로 자꾸 나오게 되니까. 이에 대해 군산시는 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들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안내는 8시까지가 돼 있지만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직접 계도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8시에서 물건을 싣고 정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장 8시 부분이 출근 시간하고 애들 통학 시간이 겹쳐서 오히려 더 도로에 혼잡을 더 야기하더라고요.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새벽장을 보는 주민들이 애용하는 도깨비 시장. 지역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방침이 올해부터 개선됩니다.
전라북도 AI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는 무조건 살처분이 됐지만 앞으로는 농가 방역시설과 관리 상황 등이 고려된 질병관리등급제를 적용해 살처분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만약 살처분에서 제외됐다가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축소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반용, 목욕용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선박용과 공업용의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수용가 12,000여 곳 개소에 23억 원, 하수도 수용가는 11,000여 곳에 개소에 14억 원으로 총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내년 1월까지 감면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12월까지 인상이 유보됩니다. 익산시가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그늘막 151개를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 50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그늘막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익산 금강동 A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3분쯤 A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쌀국수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쌀국수집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응급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수송동 동신아파트 정문 인근에 지름 60c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싱크홀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응급조치를 마쳤고 집안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지역 원룸에서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 선거캠프 후보자를 허위 비방에 기소된 전북지역 기초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초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선거연설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을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져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됐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남원 방향 관촌휴게소 주변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넘어져 수산화나트륨 2에서 3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이 흡착포 등으로 누출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전남대와 함께 석 박사학위 과정을 공동 운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를 중심으로 석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 모집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또 식품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학술 정보 교류, 시설 장비 공동 활용에도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를 9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거주지 시군청에서 하면 됩니다. 9월 말까지 등록을 하면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신임 군산경찰서장에 임종명 전북경찰청 112 치안종합실장이 오는 19일 부임합니다.
신임 임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거쳐 전북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난 1990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임실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과 전북경찰청 경비경호계장, 김제경찰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 확산이 이어지자 군산시가 주요 관광지에서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간여행 마을과 경암동 철길마을, 은파호수공원, 선유도 등 주요 관광지 4곳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 바르게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위기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은 오늘 오전 한종선 공인회계사무소에서 위기 청소년 키퍼 선서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서식에서는 한종선 공인회계사무소 전 직원들이 키퍼 가입을 선언하고 기념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종성 전 사랑의 열매 전북 공동모금회장이 격려사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활교육을 위한 키퍼 둥지 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용안면 새마을부녀회가 저소득 홀몸노인과 취약계층 50여 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익산 왕곡면 새마을부녀 회원 30여 명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를 초청해 시민 독서 아카데미 5번째 특강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